첫째, 늘 이유를 말할 줄 아는 트레이너를 만나셔야 합니다. 둘째, 회원님의 최근 흐름, 기분, 업무 형태, 최근의 이슈 등 회원님의 전반적인 일상을 체크하는 트레이너를 만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업하는 거 이외에도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선생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코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좋은 선생님을 도대체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좋은 선생님 추천해주세요. 이 선생님이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등등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좋은 선생님은 어디서 찾게 해요? 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찾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직접 경험하기 전까진 이 선생님이 정말 실력이 있는 선생님인지, 운동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선생님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PT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첫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엄청 강렬할 거기 때문에 남들한테 이 기준 저 기준 들어봤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저는 딱 세 가지로 나눠볼 건데요. 먼저 이 세 가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째, 늘 이유를 말할 줄 아는 트레이너를 만나셔야 합니다. 둘째, 회원님의 최근 흐름, 기분, 업무 형태, 최근의 이슈 등 회원님의 전반적인 일상을 체크하는 트레이너를 만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수업하는 거 이외에도 자기 개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선생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원님들이 판단을 하신다면 앞으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 찾는 것, 좋은 선생님과 운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늘 이유를 말할 줄 아는 트레이너. 늘 이유를 말해야 된다? 무슨 이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만 제시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지, 이렇게 하면 뭐가 안 좋은지,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우리한테 뭐가 좋을지에 대한 파생 효과들을 추가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을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러한 이유들을 설명하지 않고 방법에 관한 내용만 제시를 한다면 제가 볼 땐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트레이너는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회원님들과 수업하는 걸 경제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운동을 진행하면서 영원히 PT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된다거나 어디서든 써먹게끔 만들어주려면 이유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아지고 뭐가 안 좋아지는지를 회원님을 이해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의 이유로 회원님들께 그런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회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면 진짜 위험한 거죠. 가끔 이러잖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분들과 무엇을 해요? 회원님들은 그런 트레이너들에게 경제활동의 수단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늘 이유를 말해주는 트레이너를 만나면 회원님들이 좋은 점이 있어요. 실예로요, 저는 늘 이유를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이 동작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을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이 각도로 한번 맞춰보세요. 원래 했던 각도에 비해 되게 다양한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등등의 설명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계속 회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회원님들을 이해시키면 나중에 개인 운동을 가시더라도 그때 저놈이 그랬어. 저놈이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깨달음과 동시에 운동 수행의 능률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트레이너들은 회원님들이 요구하고 요청하기 전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트레이너들이 저는 좋은 트레이너들의 기준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회원님들의 최근 흐름, 건강 상태, 기분, 회원님들이 현재 하시는 일, 또 일의 강도 등등의 전반적인 회원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크하는 트레이너, 이런 트레이너들을 만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원님들의 굉장히 많은 일상적 요소로 인해서 운동 수행 능력은 달라요. 내가 만약에 30kg짜리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30kg가 어떨 땐 가볍게 느껴지고 어떨 땐 무겁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들리는 날도 있고 어떨 때는 안 들리는 날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원님들이 갖고 있는 힘의 정도는 있겠지만 그 힘을 활용하는 능력은요, 회원님의 바이오리듬과 라이프 스타일, 회원님의 컨디션, 기분 상태 등등의 요소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요소를 트레이너가 모른다? 혹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수업을 한다? 어떤 것도 고려되지 않고 수업을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회원님들이 요즘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요즘 컨디션이 좋으신지, 요즘 업무 강도는 어땠는지, 기분은 어떤지 예리하게 판단을 하면 회원님들이 수행하실 수 있는 운동 수준을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효율적이면서도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불필요하게 다칠 일도 없을 테고요. 그걸로 인해서 불쾌할 일도 없을 테고요. 또 그렇게 일상 깊숙이 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회원님들을 굉장히 안심할 수 있는, 저희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건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들어야 돼요. 이렇게 회원님들의 일상 깊숙이 선생님들이 자리를 잡잖아요. 회원님들 자체가 선생님들의 후원자가 될 거예요. 선생님들을 늘 응원해 주시고 지지할 수 있는 신뢰가 바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곧 선생님들의 코어 회원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한데, 회원님이 어떻게든 운동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컨디션이 굉장히 나쁘지만 그래도 운동은 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갖게 되시고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회원님과 즐겁고 지속적인 운동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수업 이외에도 무언가를 계속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는 트레이너를 만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발전 가능성이 많고 잠재력이 충분한 선생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회원님들 입장에서 좋은 기술을 배우고 싶고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선생님과 운동을 진행하고 싶으실 건데요. 기술은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이 운동이 이때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는데 후에 어떤 논문으로 좋지만은 않다는 게 밝혀지기도 하고요. 이 운동보다 더 나은 운동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들은 계속 그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되고 공부하고 습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트레이너라면 회원님을 굉장히 이롭게 할 수 있어요. 어떠한 형태로도 이런 노력이 눈에 보이는 트레이너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이 부분은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야만 회원님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을 거고 회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는 될 수 있을 거거든요. 회원님들이 이런 과정을 자꾸 봐야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을 거고, 또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그런 진취적인 선생님들과 수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율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워낙 교육도 활발하고 공부하는 트레이너 분들이 많은 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옛날 기술을 쓴다고 보셔도 돼요. 가서 도대체 뭘 배우는 거예요? 이미 지금은 쓰지 않는, 앞으로는 쓰지 않을, 앞으로는 쓰면 안 되는 기술들을 배워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회원님들 그런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운동을 기껏 배우러 큰 마음 먹고 용기 내서 온 건데. 예를 하나 드리면요, 제가 인스타로 팔로우하고 보는 되게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이 회원님들과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기 개발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좋다는 교육은 다 듣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교육에서 들었던 내용을 업로드를 해요. 며칠 뒤에 업로드되는 걸 보면 실제로 회원님들한테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회원님은 난 트레이너인데도 부럽더라고요. 새롭고 좋고 또 효율 있는,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딱 들어맞는 운동들을 계속 접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트레이너들보다도 더 트렌디한 운동들을 자꾸 하는 회원님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고 운동을 접근하시는데 시야가 엄청 넓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트레이너 선생님을 보고 많이 배워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트레이너들이 다 배워야 돼요. 그런 것들은,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선택해야 되거나 혹은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을 꼭 만나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말했던 세 가지 기준만 마음에 두고 선생님을 찾으러 가신다고 하면 회원님들의 개인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로 이상한 트레이너 걸렸어, 망했어 나는, 이상한 트레이너 걸려가지고 운동이 싫어졌어, 적어도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두 눈 부릅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좋은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요즘엔 너무 많아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였습니다.